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를 보니까 그 흥미로운 기사가 있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을 원한다. 이게 바로 이번 대선 결과에 응축되어 있는 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나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타산지석 5대 리스트라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잘해도 윤석열 정부는 하여튼 뭐 절반의 성공이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서 여권의 반성, 그 다음에 전문가들 재원, 이걸 종합해서 5가지를 뽑았는데 꽤 귀담아 들을 얘기들이 있고 실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민생정책 귀닫고 독주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거죠. 그 내용에 보면 아니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 20번 넘게 했고 그 다음에 규제론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해서 비전문가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 사람한테 부동산 정책을 3년 반을 맡겼으니까 뭐 될 일이 있냐. 부동산은 무조건 규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3년 반씩이나 국토부 장관에 앉혀놨으니 그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이거는 결국 민생정책에 귀닫은 것이다. 그리고 독주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 이걸 강행한 거는 이런 잘못된 그 귀닫고 독주한 정책의 활용점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권 자체에서 반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조짐은 벌써 나오고 있죠. 규제 완화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지 오래입니다. 여하튼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가겠다. 이거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내 편만 쓰면 고립된다. 이것도 또 두 번째 타산지석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사례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고 장하선 전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급진적인 인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을 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여권의 반성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영 논리에 빠진 정책, 이거는 정권의 독이다 이러면서 이런 것이죠. 전 정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그 적폐청산, 이걸 너무 오래 끌었다. 그래서 증오를 양산했다. 그런 점이 바로 이 정권의 문제다. 그러면서 바로 정권의 문제 내지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못하게 했다. 그걸 이리저리 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그걸 탄압하고 못하게 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서 그 수사팀을 해체하고 이 난리를 친 것이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을 결과적으로 그 초래했다. 뭐 이런 식의 문제인식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 소득주도 성장, 검찰개혁, 언론개혁, 탈원전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이른바 민주당 계열은 환호하고 국민의힘 계열은 질색하는 정책인데 이런 것들만 쏙쏙 골라서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반일, 걸핏하면 들고 나온 반일은 결국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땔감용 아니냐. 뭐 죽창가, 뭐 토착외구 척결, 편가르기다. 이런 편가르기의 유혹에서 윤석열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는 5년 동안 기자회견 7번, 국민과의 대화 2번, 이게 다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 언론 브리핑을 다 합치면 각각 150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어디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약 20번 정도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과의 소통 문제. 본인이 약속이나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갔다. 이런 일은 윤석열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걸 또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과의 소통 문제도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민주당은 그냥 입법 오더를 수행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이런 게 바로 여당의 반성문이다. 지금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식적 당청 관계. 그러면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개혁 다 밀어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그냥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전위부대 역할만 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매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지만 실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서 헤어지는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한국일보가 5대 타산지성 리스트로 보도를 했는데, 자, 가만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그거를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어제도 보니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는 인수위원회 산하가 아니라 당선인이 직접 챙길 것이다. 이 청와대 개혁 TF라는 것이요, 청와대를 없애고 여 정부 서울청사에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청와대 이전.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청와대 개혁은 뭐 딴 것도 있죠, 물론. 그게 핵심인데 그거를 당선인이 직접 챙기겠다. 지금 뭐 경호, 뭐 의전 이런 것 등등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전 못한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실무자들의 지적을 받고서 그냥 슬그머니 공약을 폐기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걸 김은혜 대변인이 지금 설명을 한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거는 인수위원회에 맡겨도 청와대 개혁 TF는 내가 챙기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전제 아래 다 일을 짜라. 근데 지금 취임할 때까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과연 청와대 이쪽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를 다 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약간 드는데, 여하튼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그런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는 거고. 오늘 보면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의 김병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죠. 이 두 사람을 임명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다. 국민통합 분야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 계열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평인사에도 속합니다. 탕평인사, 문재인 정부에서 한두 번 시도했으나 자기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그래서 다 그냥 없애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데에서 대단히 눈길이 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이거 원래 공약으로 제시했었죠. 대통령실의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배제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직동 팀 같은 거 없애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있었죠. 그게 결국은 어디서 첩보 수집해서 그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가공해서 울산 경찰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지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 경찰청장일 때 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을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것과 반대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를 하는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잘 아시죠?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은요, 청와대 수석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리 같은 것을 상시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있는 제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을 안 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뭐가 겁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바로잡겠다. 이것 역시 anything but 문, ABM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책임 총리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책임 총리 안 되고 있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책임 장관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이 미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거에 대한 굵직굵직한 현안과 방향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장관이 부처의 일은 책임지고 해라. 저는 충분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 장관이 자기 차관이나 아니면 실장 정도까지도 제대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청와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인사수석이라는 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인사권을 정부의 인사권을 다 청와대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도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수석실이 있는 한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를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부터 폐지해야 된다. 뭐 그건 아직 공약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비정상화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수석실 폐지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인사수석실 폐지는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정수석실은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진짜 anything but moon입니다. 이게 anything but 클린턴,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 아니라면 뭐든지 오케이 이런 개념으로 이제 미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단어입니다. ABC가. 근데 그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저희 같은 기자 출신들이 보면 이 정상화 과정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거는요, 물론 굳이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검찰청법 8조에 수사지휘권이 있다는 것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남용해서 마치 검찰총장을 부하다르듯 했던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은 검찰총장이 정말 잘못됐을 때 최후의 순간에 한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역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딱 한 번 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와서 그걸 무슨 조자룡 헌칼을 휘두르듯이 썼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 제도의 싹을 아예 자르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건 법무장관을 이렇게 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다르듯 하는 이런 법무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조항은 그대로 둬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AB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는데, 문제는 ABC라는 것이 그랬듯이 이 ABM이 지나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은 모든 것은 다 거꾸로 간다. 이런 식이 돼선 곤란하겠다. 이게 이제 교조적인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드러났고요. 그게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정책들이 꽤 인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은 모든 걸 다 뒤집는다. 이런 식이 되면 또 이 자체에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적 ABM에 대해서 성공적인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지향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속도 조절을 해나가면서 정확하게 자 이게 정말 바로잡아야 될 일인가 하는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정상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5월 10일 날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아마 6월 달쯤에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검찰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 검찰 인사도 정상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죠. 근데 정상화 과정을 넘어서 만약에 정말 자기 편만 봐주기 이런 식이 되면 그거는 또 역풍이 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되 너무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그 어떤 수위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런 ABM식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정상화 과정에 적절하게 국민들 눈높이를 맞춰나가는 과정. 이게 따지고 보면 정무적 감각입니다. 이런 정무적 감각을 가미해서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그리고 수위 조절을 했으면 금상첨화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